저희가 1번 본체를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렇게 조립된 형상을 봤을 때 1번 본체 부품은 간단합니다. 형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왼쪽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여기를 보면 1번 본체 안에 뭐 이런 축이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C형 멈춤링, 그 다음에 커버가 끼워져 들어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각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상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본체에서 여기 녹색으로 재질을 표현한 것은 다 주조품, 주물로 만든 형상이 되겠고요. 안쪽에 은색 모양으로 된 것이 가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바닥 부분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서 여기에 볼트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안쪽에 가공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벽면에다가 이쪽에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다 주조품이고요. 안쪽에 단면을 친 곳,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커브와 맞닿는 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면을 치고요. 안쪽에도 이러한 부분, 안쪽에 이 부분은 여기 베어링도 들어가고요. 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버도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죠. 안쪽 부분은 다 이렇게 가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단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단면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단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을 해보면은 안쪽 부분은 다 가공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 트랙에 들어가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단위가 밀리미터이면서 삼각형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점을 플러스를 눌러서 XY 평면 S 눌러서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 2점 직사각형으로 먼저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2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겉에 부분은 자로 재면 됩니다. 전체 치수는 여기랑 여기를 클릭해서 68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D를 눌러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는 15mm가 됩니다. 그리고 요 선을 중심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딱 요 선만 선택이 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녹색 선이 되는데, 녹색 박스가 되는데, 녹색 박스 안에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선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다 선택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선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서 오른쪽 이쪽에 중심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선을 바꾸고 D를 눌러서 전체 지름 여기와 여기를 하면 파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름은 64m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은 46이 나옵니다. 그러면 겉에 테두리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쪽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다 자로 재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선 있죠? 이 선은 자로 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베어링인데요. 이 베어링이 들어가는 것은 규격 치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격집을 찾아봐야 됩니다. 6003이라고 나오는데 6003 베어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집에 컨트롤 F에 6003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6003의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베어링의 큰 라디 D 지름, 라디 D가 35가 나오고요, 스몰 D가 17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규격 지수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스몰 D에 여기에는 이렇게 축이 꼽아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의 라지 D가 본체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의 치수는 반드시 라지 D 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35가 되겠죠. 이 치수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라인으로 X를 눌러서 자르기로 이 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을 잘랐습니다. 다각형을 그려도 되고요, 라인으로 그려야 되는데 저희는 라인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치수를
D를 넣어서 여기와 여기는 35파이 35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치수가 가장 중요한 치수가 됩니다. 베어링이 들어간 치수, 여기에 베어링이 1개,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치수는 중요한 치수다 확인을 하시고요. 나머지 치수는 다 자로 재면 됩니다. 자로 재면 이 치수는 2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6mm가 됩니다. 6mm와 2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로 재면 여기와 여기는 58mm 됩니다. 이것은 자로 재는 치수입니다. 이제 지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은 여기와 여기 지름 치수는, 이것도 물론 자로 재는 치수입니다. 2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의 지름은 37이 나옵니다. 37이 나옵니다.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해서 완전 구석이 되었습니다. 전체 치수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되면 검정색, 구속이 되면 파란색이라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다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회전하기 R을 눌러서 여기 프로파일은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축을 선택을 해서 여기 중심축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여기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쪽에 뚫려있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F를 눌러서 먼저 해줄까요? 여기랑 3mm가 되겠죠. 이런 부분, 라운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 부분에도 여기도 3mm를 먼저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따기를 해서 조립과 관계되는 치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1mm로, 이런 부분은 1mm로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먼저 바닥 부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것들을 그려서 립으로 채워져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 대칭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똑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똑같이 되겠죠. 같은 형상을 정면도 우측면도 나타내는데 여기에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mm가 떨어졌는지 이것을 자로 재서 여기에 이쪽 면을 스케치면을 잡아서 여기서 쳐다보도록 스케치면을 들어가서 이 네모를 그려서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가보면은 이 면과 이 면에 떨어진 치수가 13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먼저 이 13mm를 떨어져서 스케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끝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마우스를 밀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3mm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13 엔터. 이렇게 하면 자가평면 1번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이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3mm다 라는 뜻이 되겠죠. 13mm 자가평면 1번 클릭해서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F7번으로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절단 모서리 투영, 이렇게 하면 잘라있는 면, 이런 면에 절단선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2점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자, 나머지는 자로 잽니다. 자로 재서 가로 길이가 120mm가 되겠고요. 높이가 10m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끝선에서 중심까지가 60으로 하면은 정 가운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바닥까지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75mm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스케치 마우스 나가지 않고 돌출로 E를 눌러서 여기 클릭합니다. 방향이 반대편이죠. 반대편으로 치수가 몇 mm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38mm가 나오죠. 이 치수를 38mm 38 엔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작업평면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시성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꺼줬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여기 정면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그린 거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를 보면 여기 우측면도를 보면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조금 튀어져 나왔죠.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치수로 이 끝단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 16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15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치수를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뭐 이런 치수들
자, 안쪽 지름은 9mm가 되고요. 자, 겉에 지름은 다 자로재는 치수입니다. 16이 되고요. 자, 이 높이는 2mm가 되는 이런 치수들을 보고 점을 찍어서 먼저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평면을 약간 돌려서 위쪽에다가 스케치로 들어가서 여기 점을 여기다가 하나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클릭하고 자, 여기다가 하나 스케치를 들어가서 하나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D를 클릭해서 여기와 여기가 16mm, 그 다음에 요 끝선에서 여기까지가 15mm.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도 두 개가 있으니까 점을 찍어서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 두 개를 동시에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mm. 이렇게 해서 구멍 H를 눌러 보겠습니다. H 눌러서 여기에서 구멍에 시트 없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전체 관통을 해서 요 치수가 저희가 9mm가 나왔죠. 9mm 엔터. 이렇게 해서 9mm짜리 원을 뚫었습니다. 자, 이쪽에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릴 건데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절단 모서리 투영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클릭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자, 이번에 원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중심선에서 원을 조금 더 큰 것을 그립니다. 그려서 여기에 오토캐드 들어가면은 자, 아까 치수가 16mm라고 나왔죠. 자, 16mm 원이 높이가 2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 D를 사용해서 16mm 그렇게 해서 돌출로 이 부분만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끝에 부분만 클릭해서 거리를 2mm만큼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제 못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가기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2mm로 선택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 그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요 선은 이 선과 마주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이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접하는 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 두께는 자, 요 get이 되겠고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mm가 되겠네요. 자,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면을 잡고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7번으로 단면을 절단 모서리를 해보고요.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여기 라운드를 뭐 먼저 주고 해도 되는데 자, 여기 라인을 그어서 이 끝선에서 이렇게 2mm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그어볼까요?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리고 구석 조건에 보면은 여기 접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원통을 선택을 합니다. 7번으로 절단을 하고요. 선이 좀 짧으면 계속 이어줍니다. 여기도 처음부터 조금 길게 해주고 다시 접선을 클릭해서 요 선과 요 선이 붙어야 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돌출 1호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이 이쪽이니까 반대편으로 아까 저희가 치술된 10mm로 돌출을 이렇게 돌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 이런 식으로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그때의 두께는 다시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를 재면 되겠습니다. 치수는 자, 리브 두께는 5mm가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라운드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은 주조품이기 때문에 여기 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끝단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되겠습니다. 평면을 클릭을 선택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선택해서 가운데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각평면 2번을 클릭하고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F7번으로 단면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하고 단면을 했으면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런 선들이 다 투영이 돼서 선택이 되게끔 주어집니다. 라인으로 이 끝선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 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출로 좌우 대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로 재면 되겠죠. 자, 돌출 1을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클릭해서 좌우 대칭을 해서 10mm를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확대를 조금 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여기 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스케치를 107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이 선을 그리는데 이 위에까지 자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리브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요 리브 안쪽까지 이렇게 크게끔 해서 돌출을 좌우로 해버리면은 아까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선들은 치수가 이 끝선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8mm다. 여기 이렇게 하면 한 7점 몇 mm 되겠죠. 이런 선들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저품이기 때문에 치수가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대략 뭐 이 정도 선으로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치수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라인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출 1을 해서 이런 선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해서 양쪽 대칭으로 10mm를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평면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시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완전히 붙어있는 이런 현상이 보이죠. 이제 요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자로 재서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쪽 면을 클릭하고 S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림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저는 선으로서 그려볼게요. 자, 선을 클릭 이렇게 여기를 하나 클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선을 클릭하고 이 선에서 이 선으로 직선을 그리고, 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러한 선이 생깁니다. 자, 원을 두 개를 그려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져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선으로 한 번에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는 게 치수 넣을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전체 치수가 16mm가 되고요. 밑으로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요 중심까지가 자 25mm가 됩니다. 이 끝선에서 이 중심까지가 자 25mm가 됩니다. 치수 D를 눌러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자 25mm.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로 재서 그려주면 됩니다. 15mm가 되겠네요. 15mm.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복사를 눌러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기준점을 뭐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하나 그냥 복사를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25다. 좌우 대칭이 되겠죠. 자, 요 길이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 1호 요선과 요점 클릭해서 반대편으로 거리는 10mm 하고요. 확인 이렇게 해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못따기로 라운드로 둥글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깎기 클릭을 해서 위쪽부터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돌아가면서 여기 3mm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3mm를 다 줬고요.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로면을 했고요. 자, 이제 바닥 부분 필렛을 여기에 3mm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안쪽에 이런 부분이 필렛이 정확하게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주면 됩니다. 3mm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안쪽도 여기도 3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3mm를 피처가 작성이 안 되면은 끝부분에 이런 부분은 필렛을 조금 줄여서 2mm 정도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전에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탭구멍 4군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육각 볼트로 커버와 본체를 조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 면도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동서남북 4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때는
나사의 지름이 4mm입니다. 4mm를 기준으로 보통 나사 부의 길이가 8mm, 그 다음에 불완전 나사 부의 길이가 2mm라고 나오는데 보통 뭐 8mm, 3mm 이런 식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커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하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요. 점을 하나 대략적으로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D를 눌러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0mm를 해야 가운데가 딱 붙겠죠. 그 다음에 치수가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선까지가 26mm가 나옵니다. 26mm. 그렇기 때문에 D를 눌러서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6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H4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눌러서 여기에 바로 여기 세 번째 탭 구멍을 클릭을 하고요. 시트는 없음. 그 다음에 스레드에서 유형을 안시가 아니라 ISO 메트릭 클릭을 하고요. 크기는 저희가 4mm 이렇게 4mm를 클릭합니다. 그럼 피치가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고요. 동작에서 종료를 지정 거리를 클릭을 해서 여기 전체 거리는 11mm를 하고요. 탭이 나 있는 길이는 8mm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날끝 각도는 118도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전체가 11mm고 탭이 나 있는 부분은 8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원형 패턴 여기를 클릭을 해서 피처는 여기를 클릭 하나 하고요. 지금 피처는 우리가 회전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클릭을 해서 아무런 회전축이나 선택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배치는 4개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D 모델링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2D 치수 기입을 하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